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 이어지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며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이번에는 공기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인데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며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많이 풀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2도 분포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경북 내륙은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조금 춥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한파는 없겠고요. 일교차 큰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한 해 경북 동해안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첫 순서입니다. 경북 동해안시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지 이규설 기자가 각 지자체별 투자 유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식어가던 포항 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정부가 포항을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면서 기업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화 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만 7조 4천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달성해 5년치 투자를 1년 만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중 76%가 2차 전지 관련 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텅텅 비어있던 포항의 산업단지는 이제 빈 땅이 없어 난리고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까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포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不断增强华友和 POSCO 全球市场影响力，共同打造既有国际竞争力的新能源锂电材料产业链，具有重大而深远的意义。 경주와 울진에서도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연구하는 SMR 국가산단,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얻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은 오는 2035년이 되면 65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벤처기업들도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지역의 투자와 관심에 화답했습니다. 포항기업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기업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포항에 그러한 그래핀 산업의 메카, 그래핀 밸리가 생기는 것을 좀 꿈꾸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혁신적인 앱들을 쏟아내며 애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는 분명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지만 절대 안주해선 안 됩니다. 투자를 환영하는 축하 연주와 목표 달성 후 내지르는 청년들의 함성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시민 2,600명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2023년 포항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포항지진 위자료 지급 판결, 포항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발돋움 등이 10대 뉴스에 뽑혔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확정을 비롯해 포항 수서행 SRT 운행 등 지역 현안들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무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계획과 기대를 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요. 아쉬웠던 한 해를 뒤로하고 다가올 희망의 새해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40년생 용띠 조순자 할머니. 반평생 서문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하다 5년 전 미련 없이 그만뒀습니다. 내년이면 84살. 다시 한번 용의 해를 맞는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자식들도 다 저거대로 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즐겁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새해는 더 즐겁게 살다가 가면 돼. 올 한 해 시민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2023년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경기에다 인력난까지 겹쳐 겨우 버텨냈는가 하면 사람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방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매매 거리가 시내가 거의 없어요. 진짜 보통 부동산 쪽에서 1년에 보통 시내든 딴 데든 매매를 한두 건씩 하거든요. 돌아보면 아쉬움 많은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간절합니다. 올해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장사도 잘 되고 우리 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내년에 바라고 싶은 소망은 가족들 안 아프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지낼 수 있도록 총선에서는 제대로 일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뽑히고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아쉬움을 뒤로하며 저무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스틸러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끌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김기동 전 감독에게 어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김기동 감독을 영원한 포항맨으로 기억하겠다고 말했고 김 전 감독은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포항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 수석 코치, 감독을 역임했으며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FA컵 우승컵을 차지하며 축구도시 포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포항에서 얼어붙은 저수지에 들어갔던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안전에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인명 구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양덕동의 한 저수지. 저수지가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해 있고 주변에는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그제 오후 2시 20분쯤 얼어붙은 저수지 위로 올라간 12살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그대로 물에 빠졌습니다. 학생은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약간 가 쪽은 좀 두꺼웠는데 그 안쪽에는 되게 얇아 보였어요. 예. 저도 들어갔을 때 바로 그냥 깨지더라고요. 예. 해당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가 주변이 개발된 뒤 사실상 저수지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저수지에는 구명 조끼와 구명 튜브 등 인명 구조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사고 현장에 출입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인명 구조 장비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대로는 금지선을 붙이고 현수막을 들어오는 곳에다 붙이고 안에 부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음 깨짐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3년간 13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호수나 저수지 등은 눈으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들어가선 안 되며 물에 빠졌을 경우 몸부림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려고 하다가는 얼음이 이제 더 깨지면서 더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제 얼음판 위에 팔을 벌려서 걸친 상태에서 포항 도심에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됐다가 아파트 건설 등 도시화로 수변 공원이 된 저수지가 6개나 더 있어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겨울철 안타까운 소식 더 있습니다. 지난달 성탄절 연후 80대 부부가 아궁이 연기에 일산화 중독 상태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숨졌습니다. 강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다 보니 농촌에선 아궁이에 불을 때 겨울을 나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안동시 기란면의 한 농가에서 8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로 이웃에게 발견된 건 성탄절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아내는 끝내 숨졌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가 있던 방 옆에 아궁이에서 뗀 장작 연기가 주택 바닥에 균열 사이로 새어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은 농촌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무렵, 깊은 산골 마을에 들어가니 집마다 굴뚝이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재래식으로 아궁이에 나무 장작을 넣어 불을 떼는데 노인 혼자인 집이 대부분이어서 환풍기 설치는 고사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로 온도를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맞춰놓고 주로 돌리고 있고 기름을 넣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되게 추울 때는 군불방에 온돌방에 이제 군불을 지펴서. 농촌 지역 곳곳에서는 이렇게 나무 장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궁이나 하목 보일러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농가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아궁이와 안방 사이의 벽이나 바닥에 균열이 커지고 있진 않은지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불완전 연소로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 장작의 경우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 산에서 나오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체에 해로운 가스 성분이 아주 소량에 발생하지만은 유해 화학 물질 어떤 접착제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화학 물질이 섞인 그런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아궁이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도 올해 경북에서만 20건의 화재로 이어지는 등 겨울철 농촌 지역 난방기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대구 경북 뇌경색 환자가 4년 사이 5%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뇌경색 환자는 2018년 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1천여 명으로 4년 사이 5.1% 늘었습니다. 경북은 2018년 3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4.8% 늘었습니다. 뇌경색은 뇌와 신경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후포면 희가든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새마을 부녀회 20만 원, 울진군 요트협회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3율 1위 이장 정선진님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동그라미 상회 20만 원, 울릉군 북면 추억 관광 펜션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일동 2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새살림회 20만 원, 포항시 해맞이 초등학교 1학년 교사회 학생 일동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3율 1위 경로회원 일동 11만 원, 울진군 기성면 권봉출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한일식당 이성사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남호산악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백년식당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영해방앗간 김병훈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성훈가스 박성훈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김소능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3율 1, 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6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약국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곽병용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1심 산악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윤택상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청운수산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숙박시설인 서울 포항학사에서 2024년도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49명으로 재학생은 1월 12일, 신입생은 1월 22일까지 포항시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입생은 대학교 합격자 발표 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포항학사에는 단체 식당과 체력 단련실, 독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연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5년 연장을 담은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오는 2026년까지 면세유의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1996년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올 연말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주시가 세계유산과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탐방 거점센터는 국립경주박물관 인근 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199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2층 규모로 조성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기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인데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많이 풀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2도 분포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일부 경북 내륙은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조금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3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10도, 김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1도, 문경도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문경 모두 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0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큰 한파는 없겠고요. 일교차 큰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